네, 안녕하세요. 텍스그램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제2편인데요. 제6과부터 제14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6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제6과는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 내 5억, 1년 내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그 처분 또는 인출 가액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6개월 전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하신 경우 재산 종류별로 따지기 때문에 예금은 소명 대상이 아니나 아파트 처분가액은 2억 이상이므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고령의 부모님이 재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미리미리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제7과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속재산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앞서 6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8과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평가 기간도 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기간 외에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활용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과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앞서 7과에서 살펴본 내용의 심화입니다. 간주 상속재산 중에 보험금과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이 있었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나올 경우 만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모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될 경우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제10과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연한 재산은 사후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그 요건을 관리하고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11과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용어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무덤 주변의 임야여야 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9,90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묘토인 농지입니다.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제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용 제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보통 선산이 있는 집안의 장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상속인분들은 적극 검토하여 절세를 해야 합니다. 제12과부터 제14과 추정 상속재산 제12과부터 제14과는 모두 추정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이므로 한 번의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6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심화입니다. 제12과에서는 재산 처분 또는 예금 인출의 사례인데요. 50억대 재산을 소유한 최갑부 씨는 오랜 지명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 건물을 20억에 처분하여 그중 12억은 채무 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8억은 네 자녀에게 2억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사망하셨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 건물 처분 대금에 대해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녀들은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2년 이내 5억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데요. 기준 금액에 대한 판단은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재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처에 대한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상증법상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고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 재산가액이 10억, 미소명 금액이 3억인 경우 1억 원만 추정 상속재산에 산입됩니다.
다음은 제13과의 내용인데 이번 사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정 사장이 평소 살아생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채를 빌려 회사에 빌려주고 사정이 괜찮아지면 회사에 빌려주었던 자금을 회수하곤 했습니다. 이 경우 정 사장이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자금을 회수한 것은 채권, 즉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혼자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던 상속인들은 이러한 경우 꼼짝없이 엄청난 상속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후에 상속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추정 상속재산의 사례인 채무입니다. 차입한 채무 역시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죠.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철저히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한편 부채가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 약정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 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6과부터 제14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추정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이 다였는데요. 그만큼 국세청에서 추정 상속재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상속세 조사를 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알려준 이러한 팁을 기억하여 미리미리 슬기롭게 절세를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